자, numPy에서는 새로운 자료 구조가 나왔어요. 자, 리스트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numPy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배열, array라고 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예, 리스트와 유사하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값을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예, 그러면 리스트와 배열은 어떤 게 다른지 이제 다른 점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 생긴 모습을 보니까요. 예, 배열의 1D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을 보니까요. 소괄호로 열고요. 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 그래서 선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리스트와 1D 어레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과의 첫 번째 차이점. 리스트는요. 각각의 그 데이터 안에 각각의 아이템들이 다른 형태, 텍스트, 플로트 형태, 그리고 인티저 형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담길 수 있었는데요. 배열은요, 우리가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데이터도 똑같은 녀석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똑같은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녀석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담습니다. 예, 문자면 문자, 숫자면 인티저면 인티저, 플로트면 플로트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배열은요.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1차원 배열, 리스트처럼 생겼어요.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값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라는 게 뭐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85점, 100점, 95점, 90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근데 내가 영어 성적까지 같이 관리하고 싶어.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수학 성적, 그리고 영어 성적, 또 무슨 뭐 다른 국어 성적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예, 보통은 가로 형태로 관리하지 않고 이제 세로로 배치를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차원 배열. 3차원 형태의 대표적인 데이터가 바로 이미지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보이는 이 이미지는 실제로 그냥 하나의 2차원 형태의 데이터로 보이지만 이것은 이제 RGB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2차원 형태의 데이터가 모여서 우리가 이러한 색깔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이 이미지는요, RGB, 이 각각은요,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지고 거기 안에 해당 컬러를 표시할 수 있는 숫자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이미지 데이터도 결국에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차원 형태의 여러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는 이렇게 3차원 배열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3차원까지만 되느냐? 아니요. 더 많은 차원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문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3차원이 한계여서 이렇게 3차원까지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 이거는요, 별표 10개 쳐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열은 빠르게 연산을 처리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자, 리스트에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이 값을 바꾸고 싶어요. 모든 값을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서 어느 공간에 담죠. 우리 폼은 할 때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연산을 해요. 여기서는 뭐 곱하기 2 연산을 한대요. 그 다음에 1, 2, 3, 4 값이 들어있던 것을 2, 4, 6, 8 이렇게 변경을 하는 형태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리스트에 있는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포문을 활용해서요. 그런데 배열은요. 배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numPy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1, 2, 3, 4라고 되어 있으면요. 이 배열을요. 그냥 곱하기 2라고 하면 각각의 아이템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2배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냥 곱하기 2만 호출하면 될 것을
이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이것을 굳이 하나씩 꺼내서 곱하기 2 하게끔 처리를 하세요. 코드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데이터 양이 적을 때에는요, 크게 그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실 데이터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내가 분명히 실행을 시켰는데 데이터 전처리하는데 막 몇 시간씩 걸려요. 이 곱하기 2 하나 시켰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배열은 굉장히 우리가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넘파이, 이제 배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넘파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배열을 어떻게 주무를 수 있는지 자주 사용하는 함수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을 만들어야겠죠? 자, 배열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np. 지금은 이제 import numpy as np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np.array 하고 그 안에 내가 넣을 값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값을 넣을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np.zeros 라고 이렇게 호출을 하면요, 0으로 초기화해서 배열이 생성이 되고요. 0이 아니라 1로 초기화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np.once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p.arrange라고 하면요, 예, 0, 1, 2, 3, 4 이렇게 수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어레이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랜덤한 숫자로 배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np.rand 예, 호출하시면 됩니다. 예, 실행한 결과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np.array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보겠습니다. import numpy as np라고 선언을 했고요. 먼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었네요. 1, 2,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고요. np.array하고 이 리스트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1, 2, 3을 여기 안에다가 곧장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넣은 그 array를 한번 호출해 봤어요. AR1, 이 array1을 호출했더니 배열, 1차원 배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np.zeros 살펴볼게요. np.zeros하고 5 넣었어요. 그럼 5개의 0으로 구성이 된 array가 만들어져요. 나는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할 때는요, tuple 활용해서 2x3, 2 곱하기 3 형태의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요,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만들어집니다. 3x4, 4x5 어떤 것든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3차원은요. 3차원 한번 넣어보세요. 2, 3,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요, 3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np.once라고 하는 거는요, 1로 초기화된 어레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np.empty도 있습니다. empty는 이제 비어있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np.arrange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숫자로 만들어진 배열이고요. 여기에서는 20부터 30까지의 숫자를 2씩 건너뛰면서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np.random.rand rand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차원수만 지정을 해주고요, 인자로 넘겨주고 랜덤한 숫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배열 생성하는 방법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reshape이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먼저 1차원 배열을 만든 다음에 내가 쉐입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2차원으로 변형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메소드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np.arrange 16이라고 해서 16개의 숫자 0부터 15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숫자로 이루어진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2차원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예, 4x4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요, 이 어레이를 리쉐입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 인자를 내가 원하는 차원으로 바꿔주면 해당 차원으로 변경된 1차원 배열이 2차원으로 변경된 새로운 어레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원 2, 2, 4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 3차원으로 변형된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3차원 형태로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shape, D 타입, S 타입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실 때 배열을 직접 생성을 해야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고 어떤 메소드를 적용을 해서 값을 변경하는 그런 연산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뭐 제로스나 원스, 리쉐입 이런 기능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이 쉐입 그리고 앞으로 배울 수식들 예,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실 거거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쉐입, D 타입, S 타입 요것은요 정말 많이 사용하실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인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선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0부터 15까지 16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숫자를 가지고 이제 작은 어레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쉐입 이렇지. 16개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지 라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CSV에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불러온 상황이에요. 내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남이 만든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는요. 이거 데이터 도대체 지금 몇 개 있지? 이거 먼저 확인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쉐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속성이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은 16, 이렇게 있으면 1차원 배열이구나. 그리고 16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루실 데이터는요. 보통은 이제 2차원 형태의 데이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형태, 로우와 컬럼에 값이 들어있는 몇 바이 몇 콤마 몇 형태의 쉐입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어레이.D 타입, 데이터 타입도요. 지금은 내가 0부터 15까지 숫자로 선언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인티저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남이 만든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에는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지?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D 타입을 이렇게 찍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의 타입을 변환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활용하시는 기능이 바로 이 S 타입입니다. 타입을 어떤 형태로 바꿔줘 이렇게 써주시면요. 기존의 인티저로 있던 이 어레이가 여기서는 플로트 형태로 보면 소수점이 다 하나씩 붙어 있어요. 플로트 형태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shape, D 타입, S 타입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자주 사용하실 기능이니까요. 꼭 숙지를 해주세요.